안녕하세요, 루드비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자부하의 동작 원리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자부하의 핵심 동작 원리는 바로 이 정전류 회로에 있습니다. 이 회로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려면 OPAmp와 FET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OPAmp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OPAmp의 기본 특성 중 하나인 가상 쇼트라는 말을 모두 들어보셨을 텐데요. OPAmp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피드백 회로를 구성하면 OPAmp의 비반전 입력 단자와 반전 입력 단자의 전압이 동일한 현상, 즉 가상 쇼트가 생깁니다. 가상 쇼트 현상이 일어나면 두 단자의 전압이 같아지는데요. 사실 두 입력 단자의 전압이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같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OPAmp가 동작합니다. 네, 이 동작을 이해하는 것이 이 회로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핵심이 됩니다. 회로도와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현재 비반전 입력 단자를 통해서 레퍼런스 전압 Vref가 인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OPAmp의 반전 입력 단자에는 FET의 소스가 연결됨으로써 반전 피드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OPAmp는 반전 입력 단자가 레퍼런스 전압이 되도록, 즉 FET의 소스에 Vreference의 전압이 걸리도록 동작합니다. FET의 소스에 레퍼런스 전압이 걸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아래의 션트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곧 레퍼런스 전압을 션트 저항의 값으로 나눈 값이 되는 것이죠. 자, OPAmp에 의해서 비반전 입력 단자와 반전 입력 단자의 전압이 같게 되니까 FET의 소스에 걸리는 전압이 V 레퍼런스 전압이 되고, 따라서 션트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계산하면 오멜 법칙 I는 R분의 V에 의해서 위와 같은 전류가 이 션트 저항을 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네, 정리하자면 OPAmp의 동작 원리에 의해서 비반전 입력 단자의 레퍼런스 전압이 인가되면 션트 저항의 값에 따라 그에 맞는 전류 값이 FET의 드레인과 소스를 통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정전류 회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FET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여기서 FET에 대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FET가 스위치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FET는 흔히 이야기하는 리니어 영역, 즉 오밍 영역에서 동작을 합니다. FET의 오밍 영역이란 FET가 마치 가변저항처럼 동작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러한 가변저항으로서 동작하는 특징이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모스펫 사용 방법 1편에서 조금은 엿볼 수 있었는데요.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인가하는 전압을 서서히 증가시킬 때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저항값이 매우 큰 값에서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FET는 차단 영역에서 비포화 영역으로, 그리고 비포화 영역에서 포화 영역으로 동작 방식이 변했던 것입니다. 네, 이러한 OPAmp와 FET의 조합을 통해서 우리는 FET가 전력을 부담하게 만들 수 있고, 이를 저항을 인해서 부하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전자부하의 FET는 스위치로서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FET를 사용할 때보다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발열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발열 설계는 전자부하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가 됩니다. 네, 이러한 전자부하의 기능에는 크게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각 기능별로 사용하는 목적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 동작 원리는 모두 정전류 회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은 제가 블로그에서 다뤘던 적이 있어서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자부하는 이렇듯 생각보다 동작 원리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OPAmp와 FET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누구든지 만들어서 테스트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전자부하를 설계할 때 중요한 포인트들이 되는 몇 가지들을 소개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션트 저항입니다. 션트 저항은 경우에 따라서 값을 크게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값을 낮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값을 낮게 하고요. 값을 작게 하면 그만큼 션트 저항의 전력 손실이 낮아지게 되지만 회로 설계에 몇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값을 크게 하면 정밀도를 키울 수 있지만 큰 전류를 흘려줄 수 없는 문제가 생기죠. 따라서 션트 저항을 선정할 때에는 최대로 흘려줄 수 있는 전류의 한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FET인데요. FET는 무엇보다도 최대 전력과 함께 최대 전압 한계를 결정짓는 부품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것이 바로 방열판과 팬인데요. FET가 최대 전압 한계를 결정짓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최대 전력은 적절한 방열판 혹은 팬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입니다. 최대 전력 한계가 300W인 FET를 사용해도 방열판이 없으면 고작 몇 와트밖에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는 피드백 회로 혹은 OP앰프 회로의 구성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회로를 이용해서 실제 회로를 꾸며서 제작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전류를 증가시킬수록 OP앰프에서 발진이 일어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발진이 생기면 당연히 정전류 회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죠. 다섯 번째로는 회로의 정밀도를 위한 회로 및 부품 선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로의 정밀도를 위해선 MCU, DAC와 함께 회로를 구성해야 하고 션트 저항이나 OP앰프의 선정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OP앰프 같은 경우 옵셋 전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레퍼런스 전압을 인가해도 실제로는 미세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네, 4번과 5번 영역은 나름대로 많은 공부와 실험이 필요한 영역이고요. 나머지 1번, 2번, 3번은 비교적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5번 영역에 대해서는 MCU와 함께 회로를 구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추후에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영상이었지만 전자부하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